예, 안녕하십니까. 어른이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예, 이제 뭐 수능도 다가오고, 그나저나 뭐 올해 수능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 지금 코로나가 또 심각하게 터져가지고, 수능 확진자 지금 뭐 400명대죠? 300명으로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 와중에 뭐 백신이 뭐 개발됐다, 뭐 예방률 뭐 95%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근데 또 뭐, 우리나라 아직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지금 뭐 전국이 혼란합니다. 예, 다시 2단계로 또 격상이 됐고요.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께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그 예방 마스크 잘 차고 다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차관님께서 맡겨주신 초합금온 중에 지난번에 이어서 미네르바 X를 진행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제품을 뜯어보니까 뭐 딱히 리뷰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어. 예, 뭐 관절 구조도 저 예전에 했던 아프로다이하고 똑같고 걔는 그나마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뭐 찌찌 미사일도 없고 뭐 별로 보여드릴 만한 게 없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지도 않고 할 얘기도 많이 없어서 미네르바 X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굳이 리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조금 색다른 피규어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제품을 좀 뜯어봤는데 제품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와 같이 하면서 좀 진행을 해드리면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리뷰할 제품을 좀 바꿔서 오늘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샤니께서 맡겨주신 룸 반다이 초합금온 GX81 잠보 에이스입니다. 우선은 박스 아트부터 감상을 하실게요. 지금 보면은 이 잠보 에이스라는 로봇은 1977년도에 방영한 무적초인 잠보트라는 만화에 나오는 로봇이죠. 보시면은 비행기로 변신하는 로봇이고요. 뭐 비행기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원래 형태가 비행기고 그게 이제 인간 형체로 이렇게 변형하게 돼 있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형태가 잘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무적초인 잠보트 쓰여 있네요. 40주년 기념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타마시네이션 마크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면에는 이제 비행기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다른 쪽면에는 이제 로봇의 모습으로 두 모습을 잘 새겨 놨어요. 뒷면 보시면은 역시 그 이미지네이션 웍스 손오공과는 다르게 어떤 가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고 있고 뭐 변신 기믹이라든지 좀 이제 루즈들 잠보 매그넘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그 반다이 애들은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철저하게 제품에 자랑을 좀 하는 편인데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걸 넣을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손오공 리뷰 때는 제가 굉장히 좀 정말로 빡이 쳤어요. 많이 화가 났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이 고관절 가동이 보니까 보통 이제 변신 로봇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초합금원 같은 경우 가동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다리 가동이나 이런 것들이 꽤 괜찮아 보여요. 거의 FA급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뜯어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웃겼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봅니다. 뭐 다른 분들의 리뷰도 이렇게 찾아보고 뭐 유튜브 리뷰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고 블로그도 굉장히 여러 군데 들어가서 이렇게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도 다 찾아보는데 어떤 분의 블로그 리뷰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이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뜯어봤는데 그 말이 맞아. 이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이따 이제 가동이랑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을 같이 좀 해드릴게요. 박스 열어서 구성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우선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 가슴에 다는 날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레이저죠. 그리고 다른 이제 부착용 무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쪽에 있는 게 잠보 매그넘. 이게 이제 킹 BR에서 사출돼 가지고 얘한테 이제 착용이 되는 그 일종의 탄창 같은 건데 들어가 있고요. 스탠드 그리고 뭔가 가림막 같은 게 있고 역시 가림막 부속들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스탠드 부속들인 것 같아요. 뭐 교체용 손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열어서 스탠드를 보면 역시 이 안에 들어있네요. 이런 구성이군요. 교체용 손이 3개가 더 들어가 있고
얼굴 앞면을 또 교체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잠보 매그넘하고 이 매그넘에 이제 여러 가지 부속들을 같이 이제 부착을 해서 잠보 라이플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라이플 관련 부속이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탄창도 있네요. 설명서도 같이 들어있는데 한번 설명서를 좀 보죠. 우선은 풀 컬러로 이 잠보이스의 뭐 무기라든지 이렇게 라이플 만드는 거라든지 비행기 형태, 변신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이제 설명서 또 읽어보는 재미가 또 나름 우리 매니아들한테 있기 때문에 국산 제품들도 이런 이제 제품을 낼 때 이런 애니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글로 내줄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믹이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설명서가 다른 제품보다 좀 많네요. 내용이 날개에 이렇게 장착하는 방법이라든지 변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가동이랑 조형들 같이 보시면서 좀 더 말씀 나누실게요.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무적초인 잠보트라고 하는 만화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선 제대로 된 제목은 무적초인 잠보트 3죠. 선라이즈사의 첫 번째 오리지널 로봇물로 1977년작이고요. 감독이 놀랍게도 건담의 아버지인 토미노 요시유키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동학살자라고도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만화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마 제 나이 또래 우리 구독자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셨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뭐 고전 로봇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메칸더나 뭐 마징가, 게타, 뭐 철인 이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TV로 방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봤던 그 TV 속에 로봇들을 우리가 추억으로 이제 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런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잠보트는 TV로 방영된 적이 없어요. 이게 왜 TV로 방영된 적이 없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이 토미노 요시유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아동학살자. 이 만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물론 이제 이후로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을 접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아마 이 만화를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정말 그 만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저도 요거 리뷰하기 전에 이제 좀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고 영상도 좀 보고 했는데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애들이 다 찢겨 죽는 장면들이 막 나오고 막 자폭하고 특공을 걸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하면서 외계인과의 전쟁을 하면서 수도 없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킹라이온, 고라이온하고 더불어서 애들 보여주기에 정말 좋지 않은 만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TV 방영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지 간에 이 무적초인 잠보트 3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또 우리 애니메이션계, 로봇 애니메이션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의를 갖는 작품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초기 리얼 로봇계의 시초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스토리 자체가 이 주인공도 외계인이거든요. 이 지구가 이제 외계인으로부터 가이조쿠라고 하는 외계인으로부터 이렇게 침공을 받는데 이 주인공 진 카페이죠. 이 주인공 자체도 오래전에 이제 이 가이조쿠에게서 멸망당한 외계 종족이에요. 그래서 지구로 이렇게 도망와서 이 가이조쿠가 지구를 침략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지구에서 살면서 저 로보트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에 숨겨놓습니다. 로보트랑 BR1세, 2세, 3세라고 하는 함선 그거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집 지하에다가 숨겨놔요. 도쿄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 지하에다 어떻게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간에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계인과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인데 가족 전체가 이제 그 함선이랑 로봇들을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외계인들이랑 싸우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구인이 볼 때는 외계인이 외계인이랑 우리 집 앞마당에서 싸우는 거거든. 그래서 별로 응원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민간인들이 피해도 입고 그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 이 로봇을 막 영웅으로 보지를 않고 민폐의 주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외계인과 전투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로봇이 고장나고 하면은 뭐 수리도 해야 되고 그 자재도 필요하고 부속도 구해야 되는데 그 수리 부품을 제공을 안 해줘요. 자재도 안 팔고. 그 정도로 이렇게 거의 왕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제 무기 중에 하나가 저 그림에 이제 보이는 총인데 매그넘이죠. 근데 아까 이제 부속에서 보셨던 것처럼 루즈에서 보셨던 것처럼 탄피가 떨어지면
재장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고요. 또 이렇게 싸우다 보면 기체가 데미지를 받겠죠. 적의 기체가 이렇게 데미지를 받으면 뭐 필살기 중에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리를 받아야 이렇게 출격을 할 수가 있거나 혹은 수리가 덜 끝난 기체는 출격을 못해요. 그래서 합체를 아예 못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슈퍼로봇물 같은 경우는 뭐 미사일을 쏴도 막 무한 탄창으로 막 쏴대고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이 잠보트는 에너지 파이프 회로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중간에 회로가 끊기거나 뭐 출력량이 모자랄 경우에는 뭐 이온포라든지 뭐 문어택 같은 그런 필살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군의 메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전버드, 전베이스는 현대전에서의 전투기, 전차, 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자재를 못 구한다든지 이래서 물자가 굉장히 제한되는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 스타에서도 미네랄 떨어지면은 못 만들죠. 그런 것처럼 신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고 중간에 이제 유엔으로부터 이렇게 물자를 지원받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여기서 일본 정부는 이 주인공의 메카닉을 그냥 어떤 영웅으로서의 슈퍼로봇이 아니라 이거를 정부 산하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원 병기로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그리고 자기 실적을 좀 높이려고 그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모습까지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말한다. 굉장히 그 리얼 로봇계의 어떤 면모를 많이 이제 보여줬던 작품이고 그게 나중에는 건담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작품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리얼 로봇계의 발판을 마련한 작품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토미노 요시유키의 건담의 아버지 다른 별명으로 아동학살자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몰살의 토미노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죠. 이 작품 전보트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토미노 요시유키의 성향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막 로봇끼리 막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뭐 건물이 박살나요. 그럼 마징가 같은 경우는 그냥 건물 박살나고 와장창 쿵탕하고 장면을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로봇의 전투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죠. 신들이. 근데 이 전보트 같은 경우는 건물이 박살나면 굳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거나 그런 장면을 따로 굳이 그려가지고 삽입을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이런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한 그런 시도가 이제 돋보이는 작품이고 특히 그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렇게 민간 피해가 발생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만화의 제작진을 비롯해서 이제 방송사 관계자들도 굉장히 쇼크를 먹었대요. 아니 애들 보는 만화에서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도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쇼크를 먹어서 이 이후의 로봇물에서는 최대한 로봇들이 인명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싸우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강철지그를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아마 강철지그 리뷰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 악당들이 참 착하다. 꼭 이렇게 싸울 거면은 도심지 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최대한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싸울 텐데 얘네는 꼭 사람들이 없는 그런 막 산간지역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끼케야 한다는 게 뭐 혼자 사는 할아버지 납치하고 꼬마 납치하고 이런 거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이 전보트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몰살의 토미노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무적초인 잠보트라는 만화에서는 주인공의 가족, 동료, 뭐 파일럿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유엔 관계자들, 마을 주민들 막 이런 대다수 조역들이 거의 대부분 죽어나가요. 자폭을 하거나 뭐 사망하거나 특히 이제 이 가족들 같은 경우 이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든지 정말 가족이 싸그리 다 죽어나가고요. 같이 이제 이 잠보트를 조종하는 파일럿들도 나중에는 로봇이 다 부서져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기체가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합체를 다시 분리해가지고 적의 최종 보스한테 특공을 겁니다. 갖다 들이박아요. 그래서 자폭해서 죽어버립니다. 두 명이 다. 근데 이게 그 정도로 특공을 걸어야 될 정도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강조해서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무의미하다. 인명만 죽어나가는 그런 아주 무의미한 거다라는 거를 고찰을 하게끔 의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전에 있던 정말 로봇이 정말 영웅으로서 나오고 멋있는 걸로만 나왔던 그런 기존 로봇물의 틀을 확실하게 깨버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몰살의 토미노라고 사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전쟁을 좀 리얼하게 묘사를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전쟁을 벌리는 놈이나 그 전쟁을 같이 하는 놈이나 주변에서 뭐 아무 도움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떠드는 놈이나 뭐 그런 걸 따지기보다 뭐 전쟁 그
자체가 나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꼬집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뭐 전쟁에 대한 정당성,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이 일으켰던, 독일과 같이 일으켰던 뭐 2차 대전에 그런 걸 걔네는 이 동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전쟁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미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전쟁에는 정당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토미노의 메시지가 굉장히 좀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작품 전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주인공 일행들을 핍박하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막 괴롭히고, 그러면서 또 이 악당들은 거의 이제 독일 군인들의 모습을 좀 따라하거든요. 그런 어떤 군국주의, 그런 이제 행위들을 좀 많이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우리나라 TV에서 방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수위가 좀 높았다라는 건데, 심지어 이 만화에선 이 주인공 카페이가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초니시키라고. 로보트회로 타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저기도 타 있어요. 근데 이 보통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웬만한 헐리우드 재난 영화에서도 잘 안 죽이거든요. 근데 이 전보트에서는 애완동물도 죽여버려요. 주인공이 키우는 개도 얄짤없어. 왜? 토미노니까. 어린애뿐만이 아니야, 아동학살자 그 이름에서 만족할 수 없다 이거지.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로봇 만화에서 여자 캐릭터들은 뭐 이렇게 당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맡기는 해도, 특히 여주인공, 뭐 히로인, 이런 급들은 안 죽어요. 남자는 잘도 죽어나가는데 여자는 안 죽어. 이것도 남녀 차별 아니야? 농담이고요. 예. 그런 법칙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만화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기체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가지고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이 기체를 몰고서 닥치고 돌격을 해버리죠. 자폭을 해버리죠. 여자 주인공을 뼈가루 하나 남기지 않고서는 제대로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그리고 주인공의 친구, 같이 살던 마을 사람들이 모조리 인간 폭탄으로 개조가 돼가지고 악당에 의해서 공항, 전철 막 이런 데서 그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폭발하게끔 개조를 당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폭사돼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 코난도 아니고. 철저하게 고립당하는, 정말 불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고작 12살밖에 안 됐어. 과연 몰살의 토미노다.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만화가 기존의 이제 어떤 슈퍼히어로적, 그런 어떤 영웅주의적인 로봇물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무거운 주제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이 제작진들도 이 만화를 제작하면서 이거 좀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겠다, 이거 뭐 성공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많이 걱정을 좀 했는데 의외로 상업적으로 완구가 되게 잘 팔렸대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관련된 그런 수익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토미노는 이 이후로, 이 잠보트 이후로 건담이라든지 이런 이제 차기작을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작품이 장난감도 잘 팔리고 했다는 거, 성적이 좋았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어린이들의 어떤 사고 능력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얘들도 이런 주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그거를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애들을 너무 얕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그 만화 제작자들을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건담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외계인 집단, 지구를 쳐들어오는 가이조쿠라고 하는 외계인 집단도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나가마 낭만 로보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지만 토미노도 그쪽에 이제 일을 맡으면서 영향을 좀 받은 거죠. 뭐냐 하면 이 가이조쿠도 지구를 침략한 이유가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고 서로 증오하고 이런 생명체들을 없애서 우주의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자 라고 하는 생각에서 다른 별들을 침공하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안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1차 대전 때 독일, 2차 대전 때 독일 그런 발상하고 좀 똑같죠. 우수한 아리아 민족이 다른 열등한 민족들을 지배해야 평화가 온다, 이제 걔네 약간 이런 생각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얘들도 얘들 나름대로의 어떤 선이 있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다 이거지, 악당들도.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슈퍼로봇의 그런 어떤 선악 양분적인 어떤 구도를 탈피해서 이런 전체적인 만화의 세계관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리얼리즘 지향의 로봇 애니메이션들이 이후로 이제 제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됐고, 특히나 리얼 로봇의 이제 상징인 퍼스트 건담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엔딩 씬이 되게 기가 막힌데, 스포를 잠깐 하자면, 이 최종화에서 이제 적을 쓰러뜨려요. 적을 쓰러뜨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적이 결국은 그 가이조쿠라고 하는 외계인이 만든 그런 침공을 위한 컴퓨터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얘를 그렇게 특공까지 걸어가면서 모든 가족이 다 몰살당해가면서 겨우겨우 쓰러뜨렸는데 그런 놈들이 최소 7대가 더 있다. 왜냐면 그 최종 보스가 컴퓨터 8호였거든요. 그 뒤에 더 거대한 적이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설정, 그리고 그 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주의 그런 전체적인 좀 균형을 조절하려고 한다. 타노스처럼. 그런 설정은 그 이전의 일본 거대 로봇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좀 앞서 나간 설정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잠보트 이후부터 점점 그런 어떤 적의 정체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좀 입체적이 돼가는 그런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시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얘기는요, 자기 별이 멸망당해가지고 다른 별로 도망와서 그 다른 별에서 나랑은 상관도 없지만 얘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 이 스토리는 사실 일본의 전국시대 사무라이들의 얘기랑 똑같아요. 전국시대에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전쟁을 막 벌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번이 멸망당한 사무라이들이 낭인이 되죠. 로닌이라고. 낭인이 돼가지고 얘네도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다른 번의 다른 주군을 모시고 고용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또 전쟁을 하죠. 싸워주죠. 대신 고용무사나 뭐 이런 걸로 싸워주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본 시대극의 사무라이 시대극의 미래형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지만 그런 어떤 성인극의 플롯을 가지고 온, 그런 어떤 특이한 점이 좀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의의가 좀 있는 작품이에요. 우선은 루즈를 몇 개 좀 같이 보실게요. 루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저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몇 가지만 좀 보시면, 우선은 요거는 저 잠버드 위에 달려서 레이저를 쏘는 트래블혼이라고 하는 레이저포입니다. 뭐 생긴 걸로 봐서는 스피커처럼 음파를 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무기지만 뜬금없이 레이저를 쏩니다. 이렇게 빠지게끔 사이가 좀 벌어지게끔 돼 있고요. 저 뒤에 보이는 꼬리 날개 쪽에 걸어서 장착을 하게끔 돼 있어요. 다행히 뭐 도색이 까진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뭐 미흡한 부분은 크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아래쪽은 조금 마감이 조금 엉성하긴 하네요. 다음은 잠버드의 무장 중 하나인 50mm 발칸입니다. 기존에 이제 초합금온에 들어가 있던 그런 정도의 조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도색 까진 부분 크게 보이지 않고요. 여기 이제 이 잠버드의 요 앞쪽에 이쪽에 이제 껴서 뭔가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껴주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끼울 때 살짝 도색 까짐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껴야 되거든요. 요거는 박스에서도 들고 있는 잠보트의 무기 중에 하나인 잠보 매그넘. 왜 매그넘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총이고요. 뭐 이렇게 색분할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뭐 크게 모나지 않은 조형입니다. 다만 이쪽에 조금 게이트 자국 이런 거 조금 있고요. 뭐 별도의 가동 기믹은 없는데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탄창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탄창을 끼우게끔 재현이 돼 있어요. 실제 만화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창을 교환해서 쓰게끔 돼 있고요. 다만 이게 탄창을 이렇게 한번 끼고 나면 여기서부터 좀 빡빡하거든요. 한번 밀어넣고 나면 이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잠보 매그넘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킹 BR에서 사출되는 탄창 끼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껴주면은 장착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탄창을 3개를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맞춰서 밀어 넣어서 탄창을 채워줄 수가 있고, 반대편에 또 이제 끼는 곳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들어있는 루즈들을 다 껴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돼요. 총 들어있고 나머지 이제 전보 매그넘이 아니라 전보 라이플로 변형시킬 수 있는 부속들이 탄창에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쫀쫀하게 뭔가 조형을 좀 쫙 떨어졌네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뭐 드럼 탄창 같은 건가 본데 끼게 돼 있어가지고 뭐 결합이 그렇게 빡빡하게 되질 않는 편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런 것도 보시는 것처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이제 조립을 해야 되고, 무장을 이거를 꼭 그 모선에서 사출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로봇물 치고는 굉장히 좀 번거로우면서 좀 약간 리얼한 맛이 좀 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 로봇계의 시초로서의 모습을 좀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형태를 이용해서 이 매그넘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이 위에다 끼워주면 뭐 소음기를 단 모양처럼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역시 다른 형태로 끼워주면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더 긴 총구를 달고 이 뒤쪽에다가 스코프 같은 걸 달고 견착까지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견착대까지 달면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떤 돌격소총 그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이걸 또 달아주면 뭔가 이제 유탄 발사기까지 달려있는 그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상황에 맞춰서 이제 다 조립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아주 불편한 로봇이에요. 왜 로봇이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능까지 다 재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초반에 말씀드릴 때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이다, 특이한 제품이다, 초합금원 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동봉되어 있는 드럼 탄창이고요. 역시 총의 아래쪽에 결합을 해서 드럼 탄창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70년대 로봇답게 뭐 다이모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얘도 그 주인공의 어떤 심경 변화나 감정 변화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현하기 위한 이 페이스 교체 부속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인상을 찌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주인공이 12살짜리거든요. 굉장히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좀 많이 말썽구러기 소년, 그 당시 이제 소년 만화물의 이제 전형적인 어떤 그런 주인공인데 그런 어떤 약간 불량한 표정? 그런 걸 좀 잘 드러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뭐 약간 이 코에 좀 운 부분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걸 보면은 또 반다이가 그렇게 기술력이 나쁜 애들이 아닌데 이런 제품은 왜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네. 참고로 저 얼굴은 여기 보면 이 머리가 갈리는 부분이 있죠. 갈라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를 잡아서 앞으로 빼면은 여기 빠져요. 이 얼굴을 위로 들어서 뺀 다음에 새 얼굴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손 루즈인데요. 약간의 이제 연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이런 총이나 이런 거 이제 잡아줄 때 그냥 요 구멍에 맞춰가지고 그냥 벌려서 밀어 넣어서 끼면 되겠습니다. 밀어 넣어서 끼면 대강 이제 이런 모양으로 딱 들어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 참고로 끼실 때 요거는 빼고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부러지게 생겼어요. 전체적인 조형을 좀 같이 보실 건데 우선은 비행 형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좀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처음에는 이렇게 잠버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광에 아니메 도색이 좀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좀 가동하다 보면은 좀 두텁게 빨갛게 잘 칠해져 있긴 한데 까질 것 같거든요. 도색 벗겨짐이 좀 있을 수 있고 설명서에도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굳이 쓰여 있어요. 무리한 가동을 시키는 건 조금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밑에도 보신 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요. 지금 이 조정석 안에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렇게 카페이도 타 있고 그 옆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아지도 같이 타 있거든요. 이 발이 열리고요. 문이 열리게 돼 있고 카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역시 반대편 발도 열려요. 그리고 강아지 모습이 보입니다. 뭐 실제로 조정을 하진 않는데 옆에 항상 탑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로봇으로 변신하게 되면 조종석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것까지 재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위로 들어서 올릴 수 있게 재현을 해놔서 이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이 재현도가 충실하다라는 거. 내부도 보시면은 나름 몰딩도 일일이 파놨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현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슴팍에 여기 이제 꼬리 날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꼬리 날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우선은 비행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동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행 형태에서는 이 가운데를 가슴에 꽂아서 날개를 세운 형태로 이런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합체하게 되면 꼬리 날개를 안으로 넣어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를 붙여주면 로봇으로 변신할 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이 트래브론, 얘를 이제 꼬리 날개 걸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걸쳐 놓게 되어 있는데 걸친 다음에 얘를 좁혀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습이 또 완성이 됩니다. 살짝 약해 보이기는 하는데 나름
70년대 애니의 맛이 좀 나죠. 로봇 형태로 좀 바꿔볼게요. 여기가 비는데 포함된 루즈에 보면 이런 부속이 있어요. 예, 얘를 이 안쪽에 넣어가지고 빈대를 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빈대를 메꿀 수가 있고, 이 메꿔도 비는 부분은 이쪽을 보면 이렇게 접힙니다. 그래서 얘로 막아주란 얘기죠. 특이한 기믹을 되게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막아주면 양옆에 비는 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머리에서 특이한 거는 머리를 그냥 잡아 뽑으면 이런 식으로 양쪽이 자동으로 슬라이드 되면서 열립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쏙 잡아 빼면 이 양쪽에 이제 이게 갑옷의 목을 보호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동양에서 특히 이제 옛날 일본 갑옷 목을 보호하는 부분인데 이게 쓱 열리게끔 돼 있고요. 이 가슴 같은 경우는 요 벌어져 있는 게 보기가 싫으면은 빼고 아예 하나로 나와 있는 요런 부속이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루즈가. 얘로 그냥 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잠버드가 변신한 잠보 에이스의 형태로 완벽하게 변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피규어가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다, 재미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뭐가 특이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초합금온, 특히 이렇게 변신 기믹을 재현한 초합금온 같은 경우는 가동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돼요. 전에 마징가 시리즈에서도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다리 움직임이나 뭐 허리 움직임 이런 건 그냥 거의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끽해봐야 뭐 괜찮은 건 뭐 팔꿈치 움직임 요 정도, 거의 가동을 포기한 액션 피규어 라인이죠. 초합금온 라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FA 라인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가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소비자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메탈 빌드라든지 메탈 컴포짓이라든지 이런 좀 더 이제 가동에 집중을 한 그런 어떤 라인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반다이가 내놨는데, 지금 이 제품의 가동을 먼저 좀 보실게요. 일단은 목을 보면요, 위로 굉장히 많이 들리죠. 아예 이렇게 올라가서 들 수도 있고, 좌우로도 잘 움직이고요. 드는 거 상관없고, 아래로 보는 거는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만, 예, 초합공원 치고는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는 가동각을 보여주죠. 거기다 팔 보시면은 우선 옆으로 90도가 들리는데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횡기믹이 있고요. 여기서도 횡기믹이 있었죠 아까. 팔꿈치는 90도 이상 꺾이고요. 심지어 이 어깨를 보시면 어깨가 앞으로 꺾여요. 앞으로 이만큼까지 접힙니다. 초합금온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가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날개도 뭔가 가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접히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이 있죠. 허리를 보시면 우리 옛날에 이제 콤바트라 봤을 때도 그렇고 보통은 허리 가동 기믹이 없어요. 변신 기믹을 채용을 하게 되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 이만큼이 숙여집니다. 물론 요 사이에 뭐 보이는 게 조금 흉하긴 하지만 이건 뭐 FA도 마찬가지였고, 좌우로 트는 기믹도 있어요. 심지어 물론 이게 뭐 틀다 보면은 여기가 좀 벗겨질 것 같긴 한데 허리 가동까지도 완벽하게 재현을 해놨다라는 거죠. 정말 놀란 게 이 다리인데, 이 초합금온의 다리 가동은 예전에 이제 제품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리가 90도 이상 올라가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이 따로 움직여요. 앞으로 고관절 가동이 앞으로 따로 됩니다. 이 안쪽이 따로 빠져요. 90도 이상 올라가는 다리를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무릎 거의 완전 접힘 가능하죠. 발목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셨겠지만 어차피 비행 형태로 변신해야 되니까 이만큼 접히죠. 양쪽으로도 어느 정도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가동각은 아니지만 어쨌건 볼관절만큼의 가동각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피규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분명히 이게 초합금온 라인인데 불구하고, 그것도 변신 기믹을 가진 초합금온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동은 거의 FA 수준이에요. FA 라인으로 나온 게 아닌데 FA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킥까지 가능한 다리 찢기. 이메지네이션 웍스 손오공보다는 잘 벌리네요.
그래서 이거는 초합금온 라인에서 나올 수 있는 가동각이 아닌데 지금 이런 가동을 초합금온 라인에서 재현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구성이나 변신 기믹이나 이런 거는 초합금온 라인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분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지만 초합금온 DX하고 FA를 좀 섞어놓은 듯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굉장히 제가 특이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 잠보트가 이 잠버드 외에도 잠브라고 잠베이스 세대가 이제 합체해야 완전한 잠보트가 되죠. 요거는 이제 그 중에 잠버드만 제품을 지금 낸 거예요. 사실 이게 제품이 나왔을 때도 약간 뭐랄까 이 초합금온의 팬들은 조금 뜬금없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잠보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GX23번으로 한번 합체 기믹을 완전히 재현한 제품이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체 기믹을 재현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지금 이 잠보에이스 같은 경우 옛날에 나왔던 그 GX23하고 뭐 변신 기믹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 GX23에도 저 개하고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타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이나 이런 게 더 좋아졌죠. 지금 일단 다리 가동이 더 좋아졌고, 아무튼지 간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예상이나 이런 걸 뒤엎고 정말 뜬금없이 나온 제품인데, 그렇게 뜬금없이 나온 것 치고는 뜬금없는 가동을 보여주는 거지. 포징 몇 가지 같이 살펴보실게요. 예, 우선은 첫 번째 포징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니 지금 포징을 해놓고도 저도 지금 너무 웃기는데 초합금온 치고 어마어마하게 과격한 포즈거든요. 다리를 저런 식으로 앞으로 쭉 벌리고 옆으로 쭉 빼고 허리를 쭉 굽히고 어깨를 저만큼 뺐다라고 하는 포즈 자체가 초합금온이 낼 수 없는 포즈예요. 특히 저번에 보셨던 뭐 마징가 라인이라든지 그런 초기 형태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저거는 제가 이제 여태 리뷰해드렸던 FA에서나 가능한 가동이거든요. 특히 저 어깨를 좀 보실 건데 가까이서 잡아드릴게요. 저 어깨 보시면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뒤로도 빠져 있어요.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초합금온은 뒤로 빠지진 않거든요, 어깨가. 초합금온이 아니라 FA 같은 경우는 저렇게 뒤로 빠지진 않거든요. 보통 앞으로 빠지는 기믹만 재현을 많이 해놨죠.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초합금온 가동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봐왔던 그런 초합금온 가동을 생각하면 저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고개가 이제 앞으로 좀 꺾이는 그런 기믹이 살짝 있었으면 조금 좋았겠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든 저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걸로 좀 카바를 친다고 치고, 저렇게 허리를 앞쪽으로 한껏 굽힌 자세에도 목이 뒤로 원활하게 들어지니까는 좀 더 격동적인 포즈를 취할 수가 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제품인데? 사실 이 잠보트 GX81이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없어가지고 그다지 많이 팔렸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리뷰를 찾아봤을 때도 특히 이제 유튜브 리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리뷰하신 분은 전혀 없었고, 아마 제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제 영상이 최초일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그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리뷰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매니악한 리뷰를 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품이 좋잖아 지금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제품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이매지네이션 웍스 손오공이나 뭐 그 여태까지 리뷰 실패했던 그 여러 제품들, 제가 쌍욕을 했던 그 여러 제품들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제품 중에 메탈 컴포짓 자쿠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리뷰하면서 웃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없어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제품이 재미있어가지고 지금 웃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이런 제품을 보면은 참 즐거워요, 리뷰가. 저번에는 리뷰하면서 짜증이 났는데 굉장히 즐겁습니다. 다른 포즈 한번 가볼게요. 다음 포즈는 한번 총을 들려줘 봤는데, 사실 이제 저 총을 들려준 거는 양 어깨 가동으로 이렇게 사격 자세가 잡혀지는지를 좀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권총 모드로, 그냥 매그넘 모드로 한번 잡아 봤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권총 사격 자세를 할 때 권총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이제 감싸잖아요. 일반적인 권총 사격 자세. 그거가 되는지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 자세를 하려면 어깨가 앞으로 유연하게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손으로 감싸는 게 됩니다. 아까 양 어깨가 앞뒤로 어느 정도 이제 유격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쪽까지 나와서 왼손이 오른손까지 나와서
저렇게 앞을 감싸주는 게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뭔가 잠입해서 뭔가 엿듣는 그런 모습으로 고개도 좀 뒤로 꺾어봤고요. 다리는 이제 아까 진행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다이내믹한 이제 가동까지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조금 벌려봤어요. 약간 돌격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지금 겉모양 자체는 저렇게 뒤에 막 노란 날개 달려있고 막 전형적인 70년대 어떤 이제 화려한 디자인이거든요. 콤바트라 시대에. 굉장히 레트로한 디자인인데 가동이 저렇게 현대적이니까 저게 너무 이질감이 드는 거지. 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슈퍼로봇 빠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슈퍼로봇 피규어들이 FA 시리즈 말고는 저만한 가동을 보여주는 제품은 아예 없거든요. FA야 아예 애초부터 야 우리는 합체 포기하고선 가동만 잡고 갈게 라고 만든 라인업이니까 어디까지 가동의 한계를 보여주나 보자 라고 아예 우리가 맘먹고 사는 거지만 이 초합금온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가동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보통 안 하고 구매를 한단 말이죠. 저도 이 제품을 샤아님께 위탁받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가 없었어. 그래서 마징가 시리즈를 사실은 먼저 한 거예요. 그나마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마징가를 많이 보겠지 라는 생각에 그 데미지 버전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 갖고 있을 것 같은 데미지 버전을 먼저 한 건데 진짜 재미는 여기에 있네. 야, 이 제품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마 이 리뷰 내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를. 예, 다음은 사격 자세가 어느 정도 되나를 한번 잡아봤어요. 예, 뭐 굳이 멀리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가까이서 잡았고요. 지금 저 총에 어깨에 견착할 수 있는 부분이 달려 있는데 안타깝게도 견착까지는 되진 않네요. 일단 뭐 초합금온에 견착까지 바란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초합금온이 아니겠지. 뭐 그 가동까지 바란다 그러면 그냥 그건 메탈 컴포짓이지 초합금호는 아니겠죠. 그래서 뭐 거기까지 바라진 않고 일단 저 탄창도 같이 끼워봤고요. 아 탄창이 아니라 저 뭐야 탄띠 저것도 같이 끼워봤고요. 지금 저 탄띠를 착용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저 옆구리를 막고 있던 부속을 빼야 되네요. 예 그러면은 조금 저렇게 옆에가 보이는 부분이 생겨서 아마 저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저 탄띠를 차게 되면 총을 집어넣는 홀스터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이제 오른발은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게 조금 가동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밖으로 움직이면은 저 홀스터에 걸리니까. 그런 제약은 살짝 생깁니다. 네, 아무튼 저렇게 이제 탄띠를 메고 총을 앞으로 들고 이렇게 받쳐 들고 있는 저런 자세는 가능하다라는 거. 저 모습도 되게 뭔가 슈퍼로봇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죠, 사실은. 저렇게 뭔가 자쿠처럼 탄띠를 메고 있다라든지 뭐 술탄을 들고 있다라든지 총을 저렇게 견착해서 뭔가 앞으로 들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뭐 무한탄창이 난무하고 레이저포가 난무하는 그런 어떤 슈퍼로봇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인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봐도 좀 약간 뭐랄까 이질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굉장히 이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이고 재미있는 피규어예요. 저도 리뷰하면서 진짜 이게 되게 웃기네요. 예, 다음은 잠버드 형태로 스탠드를 이용해서 좀 세워봤거든요. 스탠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밑에 비행부 쪽에 거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스탠드 밑판이 두 가지인데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긴 게 있고 여기 이제 그 뒤에 백팩 쪽, 부스터 쪽에 이쪽을 걸고 앞쪽에 껴서 걸게 돼 있는 건데 앞쪽에 끼는 부분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앞쪽 부분이 없는 부스터 쪽에만 걸게 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좀 약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짧은 걸로 해서 장착을 해 놨고요. 앞에 이제 50mm 발칸포랑 위에 트래블 홈까지 해가지고 같이 달아 놨어요.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비행 형태로 이제 세워놔도 제법 그 옛날 피규어 느낌이 좀 나죠. 무게가 좀 묵직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 회전판이 저 무게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돌다가 말았는데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법 옛날 맛이 납니다. 뒤에 이제 머리가 나와 있는 모습도 보이고 머리는 저렇게 이제 수납이 될 수 있게 돼 있고 뭐 양이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움직이는 기믹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형태를 잡아가지고 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변형 기믹도 잘 재현을 해 놨고 또 로봇으로 변형을 시켜 놔도 가동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지?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해외 배송으로 뭐 G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99,000원 꼴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배송비 9,000원 하면은 약 10만원, 11만원 정도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뭐 한 15만원 이하 가격으로 검색이 되고요.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은 애네요. 제 생각에는. 예, 일단 저는 가동덕이니까. 뭐 제품의 이제 재현율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은 친구입니다. 예. 이거 되게 재밌는 애예요. 간만에 되게 재미난 제품을 좀 만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다이 초합금온 GX81 잠보 에이스 같이 둘러보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녀석입니다. 굉장히 레트로한 디자인이면서 애니메이션 자체가 갖고 있는 의의도 있지만 가동만큼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네, 뭔가 FA 라인과 DX 라인을 좀 섞어놓은 것 같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피규어를 간만에 좀 만져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잠보트가 GX84 FA로도 나왔죠. 물론 그거는 합체 기믹이 없지만 FA 같은 경우는 또 아예 가동에 중점을 둔 만큼 훨씬 좋은 가동률을 보여줄 것 같지만, 일단은 FA 라인이 지금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좀 미래가 많이 불투명한 상황이지요. 물론 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만 이 잠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라인들 갖고 계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피규어, 같이 둘러보셨고요. 이 제품 빌려주신 샤아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유튜브 정보란에 가시면은 제 개인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각종 후원 정보들 같이 올라와 있어요. 방송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구매했던 피규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들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 또 뭐 새로 나오는 제품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보들 서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들어오셔서 같이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기도 많이 안 좋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겨울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새로운 피규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어른이 TV 여기서 끝.